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오늘은 지난 녹음에 이어 민주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노가리를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제는 꿈이라고 불렀고 갑자기 또 위원장이라고 하고 처음 소개는 정중하게. 네. 감사합니다. 어제 녹음은 어떠셨나요? 어제? 지난주 제가 민주님이랑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민주님을 좀 더 알게 된 계기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녹음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민주님이랑은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에서 자주 뵌 정도 이상이죠. 갑자기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예정이어가지고 좋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러면 오늘도 광고 듣고 또 매주 진행되는 이번 주 상담 111 듣고 돌아올게요. 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혼자니까 이게 흥이 안 나네요.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그리고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유니온센터도 지금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까지는 좀 부끄럽지만 저 혼자서 휴가 특집을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유니온센터의 자택근무 특집입니다. 저번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슬 자택근무가 2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은 좀 해야 되는데 집이라서 잘 하지도 못하고 이게 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만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면서 저도 드디어 좀 출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나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노동상담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퇴직금과 관련한 상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퇴사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다녔던 회사는 작은 광고회사로 작년부터 입사해서 얼마 전인 8월 20일자로 퇴사하면서 1년 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요, 오전 9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매일 밤 11시나 12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길게 일하면서 월급은 18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고 좀 견디었지만 하지만 일터에서 지속적인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고 결국 이 상사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상사와 말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상사랑 같이 말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회사는 저만 무급휴직 1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더군요. 이렇게까지 약간 회사에 쓰여지고 버려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저더러 입사할 때 프리랜서로 입사하지 않았냐면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사할 때 인사 담당자님한테 프리랜서라고 딱 한 번만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저는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근로자로 알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게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드리자면요, 자세한 이야기는 더 들어봐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 어떠한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아서 회사가 근로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기도 좀 어렵고, 매일같이 오전 9시 출근하는 등 사업장을 출근하고 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결정적으로는 사내 취업 규칙에 따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전 9시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월급 180만 원 받는 거는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고하시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사측과 출퇴근 시간을 협의한 것, 그리고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내용, 그리고 언제 입사했는지, 그리고 또 언제 퇴사했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카톡이나 통화녹음 기록, 대중교통 카드 내역, 월급 통장 등을 증거로 챙겨서 고용노동부청에 신고해 주시면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동상담은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민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네, 일상을 보냈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오늘은 민주님이랑 청년 유니온 만남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민주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작년에 활동가 워크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민주님이 와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네네.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때 가입 계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민주님 가입 계기를 여쭤봤더니, 7인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가입 계기를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 상대방 이름을 말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7이라고 했다 이런 거죠. 그쵸. 이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저한테 7인님이요 라고 하시는 거고, 네네. 아마 꾸미님이 질문했으면 꾸미님이요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맞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네. 정확히는 뭐였지? 7인님을 만나려고요. 이렇게. 맞아. 그랬나요? 네. 그랬구나. 되게 몽글몽글한 말이었네요. 네, 로맨틱한, 그쵸. 몽글몽글한 대답이었는데요. 그러면 진짜 가입 계기는? 왜 무심을 하시죠, 저를? 그쵸. 두 번째 이유. 그쵸.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원래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일자리 분과가 청년 유니온 집행부들 그리고 다른 조합원분들이 많이 속해 계셨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청년 유니온에 대해서 접하고 또 사무실에서 또 회의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일도 안 하고 있었고 학생이어서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따로 조합원 가입은 안 했었는데 작년 3월에 총회 하실 때 제가 회원이 아니지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집행부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가입을 하라고 많이 권유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그게 쌓이다가 그날 돼서 가입해야겠다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날 가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총회 오라고 그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누가 총회에 오라고 하던가요? 김현철 위원장.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아마 영업이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청정넷은 몇 년도 활동하신 거예요? 몇 년도에? 제가 2018년도에 활동을 했었어요. 17년도 아니고?
18년도에 가입하셨습니까? 19년도 3월에 가입해서 3월. 네네. 19년 3월에 가입했으니까 맞다. 작년이 19년이었죠. 네. 몇 개월간 밀당을 하다가 이렇게 18년도에 담당자는 현우님이 맞아요? 그 현우님이랑 김영철 위원장 전 위원장님. 네. 그때 뭐 했는지도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정넷에서 저희 활동? 저희는 그 서울시의 청년 정책 중에 일자리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고 그 정책의 이렇게 보완점 같은 거를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분과도 또 둘로 나눠서 한쪽은 청년 창업 관련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얘기를 했고 저희 쪽은 그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에 약간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했었죠. 민주님 의회 때 앞에서 발언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근데 그 해가 비진학기였으면 현우님은 언제 했어요? 현우님은 그 전해예요. 네네. 현우님은 그 전해였군요. 네네. 그리고 그 해에는 이제 민주님이셨군요. 네네. 진짜 큰일 하셨네요. 네. 그게 그리고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렇게 청년의회가 된 게 19년도부터가 그 의회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른 형태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한 건 사실 마지막이었어서 네네.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네요.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어땠어요? 좀 궁금해요. 그때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막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일단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생방으로 봤더라고요. 생방으로? 어디서? 그 페이스북 플랫폼으로 보고 제가 왔는데 막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모 교육을 그렇게 받으시나 봐. 우리 엄마도 저 네. 생방송 하는 거 보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이건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딸내미 TV 나온 걸로 그냥 만족하라고. 난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데 네. 계속 그렇게 단점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똑같나 봐요. 어딜 가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신 거고 이제 그런 의회 자리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때 준비할 때 과정 같은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소통하는. 맞아, 소통하는. 네. 계속 거기 의회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 발표를 어떻게 할지, 대본 쓰고, 그 PPT랑 맞춰보고, 발음 같은 것도 신경 쓰고, 리허설도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맞아. 하는 게. 그걸 보고, 이렇게, 항상 어디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노력이, 말은 그냥 한번 내뱉으면 그냥 말하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의회 준비하는 거 막 보면은 진짜 막 밤새서 준비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현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돈을 벌고 내 유일한 일거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하는 일이 있고 퇴근 시간부터 뭐 준비를 해가지고 막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옛날에 주거분과에서 활동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밤새서 막 며칠 밤을 새가지고 준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했지만. 네네.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구나라는 거는 봤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누구 갈아서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맞아, 네. 맞아. 그거를 사실 비슷한 거를 작년에 이제 해커톤이죠? 네네. 네, 한 거죠. 약간? 그때 민주님 계셨지 않았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는 초반까지는 활동했었어요. 청정넷에? 서울 청정넷에? 네. 그때도 진짜 밤새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똑같이 밤샌 거 치고는 작년에는 사실, 그러니까 그 18년도까지만 해도 의회, 그 시의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이나 막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질응답도 하고 막 이랬던 거에 비해서 그냥 우리끼리 강당에서 막 앞에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꼭 네. 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유니언 활동을 그 이후로 되게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민주님이 가입하신 이후로. 네. 네. 열심히 했나? 저는 되게 열심히 나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 이것저것 해오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라던가 재밌었던 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제가 열심히 했나? 이렇게 의문문을 이렇게 내뱉었잖아요, 방금. 근데 제가 뭔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되게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집행부에서. 네, 그래서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모두에게 말하지만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아니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님이 꼭 필요해서 말씀드린 맞아요. 거였어요.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네. 또 네. 부르고 했고 특히나 네. 이 정책팀은 민주님을 부른 거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고 딱 민주님. 그쵸, 민주님. 감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처음에 미리 좀 읽었었는데 하면서 떠오른 게 가장 최근에 했던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잠잠했을 때 했던 그 최저임금 캠페인인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같이 하려고 여러 가게들을 도운 적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누구랑 놀았었어요 그때? 여기 채은 위원장님이랑 그 박사님 마빈 박사님 박사님이랑 네. 같이 했었고 또 홍대 그 번화가에서 주유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 하는 서명운동을 다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 저희가 나눠드린 팸플릿이랑 부채를 그냥 받아만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거의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좀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 약간 눈을 번쩍이면서 다가가지고 설명 듣고 서명도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지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맞아, 같이 맞아. 뭔가 얘기하고 해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그때 어떠셨어요? 좀 뭐 꾸미님도 계셨었잖아요. 그때 안 계셨었나? 맞다. 뭐 캠페인 할 때는 못했었고 그 같이 그러니까 그 같이 그 실태조사 했을 실태조사? 때는 네. 민주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유난히 좀 힘든 날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잘 안 받아져가지고 그런가요? 그런 편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안 받아진 초반에 좀 잘 안 받아진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왜 잘 안 되네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좀 잘 돼가지고 그래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는 같이 백순대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백순대. 저 백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백순대. 백순대. 네네, 백순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순대 먹었던 게 기억나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진짜요? 맛이 없고 서비스도 안 좋고 되게 막 사람도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네네. 맛집이었다고 막
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음. 별로 맛이 없어서 되게 실망하고 나왔죠. 맞아요. 근데 저희 또 그 음식 다 먹고 인생 네컷에서 사진도 찍었잖아요. 사진 찍고 그때 가다가 펭수 모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님이 저 그걸 보고 이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꼭 찍어야겠다 해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펭수 모자 쓰고 그 마빈 박사님은 꽃게 모자 이렇게 쓰시고 맞아요, 같이 맞아요. 사진 찍었어요. 나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제 책상에 있어요. 그런가 봐요. 그게 제가 스티커 사진은 아니지만 그렇게 즉석 사진 찍은 게 한 10몇 년 만인데 맞아요. 약간 물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정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정? 우정.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즐거웠었어요. 나도 찍고 싶다. 다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캠페인 해주실 때 저희가 준비한 맥도날드 옷을 입어주셨잖아요. 민주님께서. 네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입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입어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미리 알았으면 좀 짧은 바지 입고 올 걸 긴 바지 입어서 안 사는 거예요. 그 느낌이. 핏이? 네, 그 핏이 안 살아, 핏이. 안 살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머리도 세팅해 오고 할 테니까. 뽀글뽀글 머리로. 아닌가? 그건 가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발.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네, 좋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가발까지 챙겨놔야죠. 그쵸. 그러면 입어만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지역에서 캠페인을 많이 다녔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이거를요? 막 이러면서 안 입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그랬어가지고 입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혹시 캠페인 기억 남는 거 있으신 분? 어떤 캠페인 말씀하세요? 그때 홍대에서 했을 때? 홍대에서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그 설문조사 받는 거라던가? 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활동 기억에 남는 거. 제가 대학 비진학 청년 직업훈련 중심 연구 맞아. 거기 했을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맞아. 그때 제가 학교 졸업 논문도 같이 쓰고 있어서 맞아. 되게 힘들었는데, 물론 그 집행부 분들이 더 힘드셨지만, 그 책자가 결과물이 책자로 나오니까 이런 물성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같이 했었구나. 맞아. 결과물이 남아서 맞아.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 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구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관련된 건 아닌데 이런 보고서들이 되게 다른 관련된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동자를 위한 그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 이런 거 좀 구상 중인데, 예를 들면 뭐 돌봄 노동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돌봄 노동자들과 관련된 논문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토론회가 뭐가 있나 이런 거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와, 이 논문 진짜 좋다, 혹은 이 보고서 되게 좋다, 아예 거기 제언도 있잖아요. 뭐 돌봄 노동자를 위해서 네네. 뭐 비진학 그 청년들이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제언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런 사업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보고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님께서 쓰신 그 보고서도 누군가에게 꼭 비진학 청년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냈는데 일조할 거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궁금했던 게 비진학 청년 예전에 그 청정넷에서 발표했던 주제도 비진학이었잖아요. 네네. 그 비진학 청년에 좀 관심 가지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안 다녔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걸 대체할 용어가 아직도 안 만들어졌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명명을 해보면은 제가 그 과정에 있었고, 결국에는 또 안 다닐 수 있었는데 대학교로 다시 제도권 학교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학교라는 그 제도권 틀에 있지 않고서도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교 밖으로 나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인프라도 적고 네. 그리고 일단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일단 학력 자체가 너무 중요시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좀 다르게 나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대학도 그래도 요즘은 거의 무슨 필수인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대학교 비진학하는 청년도 이렇게 좀 이어서 같이 문제를 보게 되고 또 청류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유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제도, 그러니까 뭐 비진학 청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그 청년 정책 지금 5개년 계획 세우는 거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참 다녀왔었는데 네. 거기에서 청년들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일자리, 주거, 뭐 참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이렇게 섹션 나눠가지고 조사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대상이 대학생들인 거예요. 아, 얘기를 나누는 분. 아니, 그 연구원 분들은 이제 아저씨들이었고요. 네네. 아저씨들이었고, 그리고 그 대상,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이 다 대학생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대학생만 조사했지? 네. 그래가지고, 왜 대학생만 조사가 된 거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2,300 정도 받았대요. 이 조사 용역으로. 네네.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비진학까지는 할 수 없었다. 비진학 청년까지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 유니온 입장에서는 저희는 비진학 청년들한테도 관심 많고, 이들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자꾸만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비진학 청년들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때 저희 뭐 연구할 때도 같이 읽었던 내용들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학에 가고 싶다는 하는 비진학 청년들도 있는 거고, 네. 뭐 기술교육 뭐 이런 거 받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는 거고, 뭐 정말로 뭐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청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에 가고 싶다고? 이러면서 왜 대학에 가고 싶네요. 근데 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대학에 가고 싶은 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러면서 되게 첫 번째는 왜 대학에 가고 싶은지, 그들이 비진학 청년의 삶을 선택해놓고 왜 대학에 가고 싶은지 이런 걸 묻는 식인 거예요. 사회가 그거를 원하잖아요. 네.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게 디폴트 값인데, 근데 왜 이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싶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그걸 왜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돼? 안 갔으면 못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그걸 알아보고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게 의견이었던 건데, 네네. 하여튼 되게 엄청난 그런 이해가 없었다, 이해가 네. 없으시더라, 뭐 이런 생각이 그거 5개년 계획 짜야 되는 분들이 또 그러고 계시니까 네. 되게 막막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리고 저도 이제 비진학 청년 그 얘기하면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별로 청년유년 사업한 것도 없고 한데.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들었던 회의였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 나가도 돼요? 고민해 볼게요. 네.
어차피 그 사람 들을 것도 아닌데. 아유, 안 들어. 네. 그리고 그런 뭐지? 비진학 청년 그러면 혹시 비진학 청년 사업에 좀 했으면 싶은 거 있으세요? 청년 유니언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저도 그 사업 이후에 저의 안위를 좀 집중하느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식을 얻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공공시설이었거든요.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청소년 센터 이런 기관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닫고 또 서비스도 줄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커뮤니티가 없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해서 노동 관련된 의제로 약간 생각나는 거는 없지만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면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에 노인은 뭐하지? 뭐 청년들은 뭐하지? 뭐 이런 생각 그냥 이렇게 큰 맥락으로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은 뭐하지? 청소년들은 뭐하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못 해본 것 같아서 대상별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혹시 그때 이제 연구 사업 같이 하시면서는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거나? 제가 아까 의회에서 발표했을 때 이렇게 발표하는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어떤 글을 참고할 때는 이렇게 훅훅 넘겨서 필요한 부분만 채집하고 하지만 그 전체를 다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맞아. 그런 연구자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저도 그때 근데 그랬어요. 막 되게 제가 하는 거라고는 내가 녹취는 풀었나? 녹취도 안 풀었나? 하여튼 그런 참 중간중간 이런 뭐 참고하고 뭐 이런 몇 가지만 썼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진짜 다 쓰는 거 정말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민준이 가장 기대해 주시는 꼭 청년 유니온에서 있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네. 좀 어떤 활동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그걸 또 청년 유니온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관심 있는 활동, 뭐 이슈, 취미 덕질 뭐 이게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잖아요. 맞아. 너무 이상해요. 해가 떴다가 또 가렸다가 계속. 네네. 그리고 서울은 그래도 좀 영향이 덜한 것 같은데 남부 쪽은 또 비바람도 엄청 쳤다고 그러고. 맞아. 근데 지금 또 장마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비도 계속 오고 그리고 코로나도 너무 장기화되고 이러니까 요즘 기후위기 얘기를 맞아. 많이 하는데 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는 200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 지구온난화 얘기했을 때 안 믿겼어요. 2030년, 40년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때는 좀 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많이 배웠어가지고 하면서도 근데 별로 열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얘 나중 얘기인데 맞아. 그 진짜 그 시기가 올까? 이렇게 위험한 거면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줄이지 않을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자리 수가 바뀌었잖아요. 맞아. 저희가 2000은 원래 기본값이라고 봐도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니까 갑자기 약간 이상해졌잖아요. 맞아. 좀 진짜 좀 갑자기
악기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 그래서 갑자기 와닿고 이러면서 아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삶은 너무 막 소비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 혼자서 뭔가 노력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단체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뭐 기업이 생산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맞아. 이런 걸 참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 비행기 탈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한때 막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뭐 네. 이런 거를 비닐은 안 받고 뭐 이런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실천들을 했었는데 여행 가면서 비행기 한번 타면은 그 비행기 한 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게 너무 현타가 그때마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물론 개인이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좀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거는 뭐 단체에 정말 소속돼서 요구한다든지 저희 그때 성주님한테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에서도 성주님이 그러니까 개인이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개인은 일상을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하는 일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네. 저도 기후위기는 굉장히 요즘에 관심 있는 이슈입니다. 청년 유니온에서도 많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꾸미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외면? 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물 마실 때도 이제 그 그 6개짜리 안 사고 브리타라는 그 제품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덜 정수. 쓰게 하는 정수 필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로 이제 쓴다던가 뭐 비닐봉지 안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 작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기후위기는 특히나 이번에 좀 물난리 나면서 그리고 코로나도 그냥 우연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 이런 인간의 식생활에 때문에 결국에는 벌어져야 될 만한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저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슈를 저희가 선점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봐야죠 이제. 고민해봅시다. 근데 노동이나 뭐 산업 영역이랑 기후위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걸 네. 노동조합 차원에서 외국에서는 선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청년유니온에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사업화 시켜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또 조합원분들께서도 기후위기 관심 많으신 조합원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으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살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요즘 트위터에서 2030년이 끝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사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근데 그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10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조건에서. 그렇겠죠. 근데 그 조건에서 그 안 좋은 조건에서 살면서 더 불이익받고 삶이 위험한 계층은 하위층일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하위층이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찾아야 된다.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을. 이거 민주님이 이거는 가져가시겠다. 제가
이 사업 맡아주실 것 같은 기세다. 근데 아까 외국의 그런 기후위기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선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뭔가 공부해보고 싶네요. 그쵸. 네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발발발. 그리고 관심 있으신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있었는데 이슈 관련 그 불안정 노동. 네네. 아무래도 기 약간 노동에 대해서 노동. 어깨를 들썩이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이번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정책기획자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됐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좀 더 확산되는 추세라서 나는 왜 이상한 시대에 태어났나. 맞아. 네. 아니, 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1년 후에 IMF 터지고 청소년 때 금융위기 터지고 네. 뭐 이건 그냥 개인사고. 네. 어쨌든 저도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취업할 때가 됐고 또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위치가 불안정하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 저자분이 이런 글 썼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 없는 사람들은 혁명을 안 일으키는 조건으로 이런 조금 그러니까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양보를 한 건데 지금 소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거를 까먹고 있다고 계속 불안정 노동은 증가하고 있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교환인 거죠. 뭐 너네 좀 조용히 있어주는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너희가 좀 혁명 일으키지 않고 시끄럽게 굴지 않고, 예를 들면 파업하지 않고 이런 거를 그 담보로 뭐 노동 조건을 조금씩 좋게 해주는 거라면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뭐가 그걸 제공해주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맞나요?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근데 말씀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회 자체가 다 불안정 노동이 되어버린 게 문제인.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양보를 했는데 점점 합의한 조건을 무시하고 계속 불안정 노동으로 바뀐다라고 써놓으신 거를 보고 그러게 우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윗세대가 어쨌든 그러면 그런 합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랫세대는 그런 합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키워져 오고 자라와 버려서 우리는 혁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라서 순응하는 것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 전체가 불안정 노동 투성이 된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드네요. 뭔가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 네. 불안정 노동은 늘 정진쌤이 뭐 굉장히 그 청년 유니온에 아이템 많이 던져주신다고 하면서 불안정 노동 어떻게 해봐! 맨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될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쉬우면은 뭐 진작 해결됐겠지. 그건 그렇네. 잘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민주님이 정말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짚어주셨네요. 불안정 노동과 기후위기. 근데 이거는 조합원 분들한테도 꾸준히 관심사로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민주님 요즘 뭐에 관심 있으세요? 아이고. 네. 제가 이렇게 이슈들은 많이 던졌지만 깊게 공부를 못한 이유가 덕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인데요. 네. 아, 근데 덕질이란 용어가 좀 보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 없이? 그렇지 않을까요? 무언가의 어떤 연예인이나 뭐 셀럽을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거나 뭐 아니 무언가를 그 무언가를. 셀럽이랑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네네. 어떤 무언가에 깊게 관심을 두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파고 네. 하고 거의 연구하다시피 하고 맞아요. 그걸 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게 덕질이에요, 여러분. 네. 무엇을 그렇게 덕질하고 계시나요? 아,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이돌에 심취를 해서 노래도 듣고 음반도 사고 또 댄스 학원에서 춤도 직접 배우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셔야겠네. 노래 한 곡이랑 또 춤도 추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춤은 안 보이잖아요. 유튜브 찍읍시다.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계기는 뭐예요? 아, 근데 춤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려고 동네 체육센터에서 방송 댄스를 먼저 배우다가 들으니까 좋아지니까 네, 덕후가 되고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좀 자중을 해야겠다는 게 일상이 좀 무너져요? 나 알아. 너무 알아. 너무 알아. 그 정도예요? 일을 못해. 맞아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일상을 네. 침범하는 정도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어떤 덕질이 어떤 덕질을 하시는지. 저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모든은 아니지만 새 그룹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엑소에 빠졌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빠지느라고 성적이 대폭 하락을 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 아이돌이 그 비난을 받고 근데 비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타당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로 비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맞아요. 또 어떤 아이돌은 다치는 일도 생겨서 약간 이입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또 작년에 제가 그 아까 엑소 입덕했을 때는 한 달 정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 네. 눈을 떴는데 오늘 또 제가 엑소가 연차를 많이 쌓았는데 제가 좀 늦게 팬이 됐으니까 쌓여있는 게 많아요. 맞아, 그렇게 맞아. 오늘 또 뭐 볼까? 알아. 저 이거 너무 알아요. 혹시 치리님은 어떤 거에 좀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왜요? 이상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영업이라는 게 하고는 싶은데 부끄럽잖아요. 그럼 살짝만 아니 그 상관없는데 네, 제가 아라시를 파요. 일본 아이돌인데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죠. 국민 아이돌이죠. 20년이 된 그 20년이 된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좋아했었거든요. 그 중학교 때. 네. 그때도 잠깐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누구나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어렸을 때 꽃보다 남자 일본 편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마츠모토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시가 유명해지기도 했고 한국에까지도 유명해졌던 거죠.
배우로 출연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네, 그 일본에서는 아이돌이 배우도 하고 다 하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꽤 그렇지만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알게 돼서 좋아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잠깐 그랬던 거죠. 그때 다 좋아하고 유행이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고서 일본 여행을 갔는데 네. 그 간판에 막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시잖아요. 덕질은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네, 명언이죠. 말하시는 뜻이 뭐예요, 이름이? 일본 말로 태풍이라는. 오늘 온다. 그렇죠. 그럼 꾸미님께서는 어떤 것에 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빠져 있는 건, 저도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거는 되게 두루두루 넓고 얇게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빠져 있는 건 그 네일 하는 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브랜드 명이 오호라라고. 제가 맨 젤네일을 이렇게 위험해. 해가지고 맨날 붙이고, 사람들 다 나 이거 했다, 이렇게 맨날 보여주고, 그래서 막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서희 팀장님께 막 이거 하고 싶지? 얼른 사!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도 하고, 또 서희 팀장님 또 사시고. 인센티브 받으셨나요? 그래야 되는데, 오호라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에 빠져서, 저희 사가지고 엄마도 해드리고, 발에다가 이런 거 해드리고 해가지고 바로 양말을 신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별로 안 좋아하나 했는데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요즘엔 네일을 하는 거, 젤 네일 하는 거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영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빠짐이네요. 그런가요? 어쨌든 보여주기식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가요? 같이 우리가 아는 보여주시기 시기랑 좀 다른 뜻 그런가? 아니야? 보여주기죠. 보여주기가 아무튼. 그것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고 같이 해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덕질은 그러지 않나요? 저는 영업을 성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말 잘 안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보여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약간의 부끄러움. 예. 왜일까? 왜 부끄러울까? 영업은 하고 싶은데 왜 부끄러울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연애를 한다 했을 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좋아하는 모습, 애인을 좋아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럽스타그램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걸까? 그러니까 약간 사랑이랑 비슷하니까. 저는 친구들 덕질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말 다 다른 덕질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빠져 있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룹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덕질하는 친구들 모임인데 그 친구들이랑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덕한다라는 게 애정의 최상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보다 나는 너를 덕질해, 나는 너를 덕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최상위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왜 덕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최상위 사랑의 그거는 덕한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랑이랑 좀 비슷한 어떤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질을 하면 또 세상이 또 밝아지잖아요. 그럼요. 아름다워지고. 네네네. 이런 순수한 애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런 민주님의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뭔가 원하지 않고 되게 그 마음 자체로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의 모든 것이 다 그런 순수의 결정체가 아닌데 약간
빠된다고 하잖아요. 아. 약간 너무 감싸주고 이렇게 돼서 이게 약간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애매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질하면서 한 2할 정도는 마음고생. 아, 마음고생을 하시는군요. 네. 마음고생 하시는 걸 또 옆에서 좀 봤죠. 아유. 어떤 마음고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막 사고 아까 당하고 얘기한 거. 네. 맞아. 아, 저는 덕질하면서 무서운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요즘에 덕질하기 조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최애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외국 아이돌이다 보니까 외국의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약간 관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나라 문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려고 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무섭지는 않으신가요? 아우, 무섭죠. 자주 무서워요. 자주 무서워요. 네. 이게 다른 국적을 가진 멤버가 있으면은 혹시 국제관계 관련해서 일이 생기면은 어떡할까? 맞아.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 그리고 제가 말 못한 그 아이돌 갑자기 흥분했어요. 아니 제가 아라시 좋아하는 거 말 못하는 것도 일본 아이돌이라서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친구가 되게 막 놀린다고 해야 되나? 좀 막 아니 놀려요 막. 네. 진짜 볼만 없네. 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네. 진짜 차별하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사람 따로 국가 따로 봐야죠.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국가가 좋아하는데도 보면은- 국가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노동조합이니까 하는 말인데 아이돌의 노동도 너무 아, 맞아요. 맞아. 물론 그게 진짜 문제야. 진짜 네.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좀 대기업이라 그 다른 그룹들이나 가수들보다는 조건이 좀 좋은 편이지만 아예 데뷔를 못한 그런 연습생이나 이렇게 소규모 회사에 있는 가수들은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맞아. 나중에 데뷔를 못한다거나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또 사고로 높은 곳에서 떨어졌었는데 그게 그 방송국 측에서 제대로 처리를 조치도 그렇고 그 미리 안전하게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게 문제였어가지고 근데 또 기업 소속사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크니까 방송사가 갑이니까 출연 안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네네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도 방송사에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와, 진짜 엄청난 위계 구조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돈 잘 버는 아이돌?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문제까지 다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은 그런 같은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저 노력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맞아. 네. 근데 그게 또 보상받지 못하는 모습이나 인권 침해 당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렇죠. 뭐 중간에 갑자기 엄청 깨달으신 것 같은데. 제가 덕질하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뭐야? 연예인 덕질하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프로듀스 101 아, 그쵸. 1, 2, 3를 다 아. 1, 2, 3, 4까지 4 그러니까 일본 나왔을 때가 3 3고 1, 2, 4까지 덕질을 다 이게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거다 보니까 네. 원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툴은 보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는데 웬걸 너무 이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볼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다가 또 나중에
네 번째 걸 봤는데 네 번째 것도 너무 이뻐하는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맨날 그것만 봤죠. 진짜 맨날 쳐다보고. 이렇게 활동이나 운동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덕질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괴리가 있는 건 거죠. 아이돌 네. 산업도 그렇고 맞아요. 네. 또 뭐 이걸 페미니즘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상업적이고 맞아요. 대상화되고 이런 대상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말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어디다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 덕질로만 얼마나 얘기한 거야. 또 있어요. 저기 이번에 서희 팀장님이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의 그런 노동 조건 인권 관련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도 읽고 기자회견 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이제는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이돌만 보였는데 맞아. 그거 접하고 난 이후에는 대기실 상황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분장해줄 수 있고 그런 담당해주신 분들, 스태프분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노동,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덕질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노동자잖아요. 어떤 그 스타일리스트 어시 같은 분들은 네네. 우리 막 덕질하는 그 사람들의 바로 옆에 붙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막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분들의 노동 실태 이런 거 발견하고 같이 싸우고 이런 게 한편으로 재밌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영역의 어려운 힘든 상황을 우리가 같이 좀 더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가지고, 아유, 덕질 얘기는 끝이 없죠. 뭐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근데 영업 안 했어요, 우리가. 그치? 영업 안 했어. 영업은 안 했죠. 한마디씩 할까요? 영업 좀 하고, 네. 한마디씩 영업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거에 응용해서 청년 유니언 어떻게 영업할지 얘기하면 되잖아. 네네. 그럼 됐지. 그러면 우리의 영업이 정당화되나? 그죠. 영업 노하우가 있으니까 맞아. 우리 전문가야, 거의. 잘 영업 성공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만 그래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를 말하면 혹시 근데 시도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시도하세요? 예쁘지 않냐 보여주면서 1점점. 이번에 신곡 나왔다. 뭐 이런 식이죠. 들어봐야지, 뭐 이런, 또 어떤 도전을 그럼 해보고 싶으세요? 청년 유니온에 적용할 만한 꼭 그렇지 않아도 영업에 적용할 만한 영업을 하고 싶으신다면 어떻게? 이번에 그래서 좀 긴 글을 써봤어요. 덕질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저번 주에 그 말한 친구들이랑 만든다고 했던 동인지에 저희 주제가 도시인데 도시에서 덕질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건 약간 영업용은 아니지만 약간 깊이를 더하는 거죠. 영업에도 1차원적으로 이쁘지 않니?가 아니라 이 그룹, 이 가수 이 덕질하는 거에는 이런 의의가 있다. 맞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스토리텔링. 맞아. 옆에서 한숨을. 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무한도전이 이거라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일단 그냥 재밌는 어떤 TV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어. 뭐 하면서 엄청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무한도전이 네. 얼마나 이 업계를 바꾼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지를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이거를 재미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대단한 작품인 건가? 라는 마음을 들게 하면서 영업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어떤 행위에 해석을 붙여주는 거는 맞아, 맞아.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이긴 하죠. 저 이름을 붙여줘야 꽃이 되죠. 그쵸. 공문과. 그 글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 그 덕질 쓰셨던 거. 아, 근데 이건 약간 영업용은 아니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저 코엑스의 아티움이라는 그 아이돌의 소속사 연예인들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7월까지 영업을 했는데 뭐 장사가 안 되는지 접었어요.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장소가 그 회사 사옥이고 또 지하철역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포토카드 교환하고 뭐 나눔하고 뭐 만나는 거점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 기능을 했는데 이제 사라져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쓴 글인데 물론 팬의 하는 활동 이런 거에 비난받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만의 공간을 맞아. 만들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아티움이라는 상업적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를 썼어요. 그럼 이것도 청년 유니온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어쨌든 커뮤니티로서 이제 어쨌든 자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네. 같이 조합원들이 만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로만 충분할까? 혹은 만약에 나중에 그런 커뮤니티로서 공간을 만든다면 네.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 뭐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좀 이 거점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영업하는 장소로 나중에 그냥 어디 모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 되게 좋은데 한번 와볼래?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자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해석이었다. 공간, 이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지? 피부로 그냥 느끼는 거인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가 그냥, 우리는 어떤 선택권 중에,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대면의 중요성을 엄청 느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공간의 필요성이라던가 뭐 실제로 만나는 거의 필요성 이런 게 엄청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대면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알아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결국에는 비대면으로라도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시도해보거나 또 실험해보고 싶은 비대면 활동이 있으시다면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 질문도 미리 받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비대면 계속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고. 맞아. 맞아요. 어떠한은 아니지만, 동기가 잘 부여도 안 되고, 어떤 모임을 비대면으로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요. 비대면은.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사람의 얼굴은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그래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니까 이거는 상품을 걸어야 된다. 물질 만능주의. 아니 그래도 뭐면 돼요? 동기가 포토카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동기가 좀 부여될 만한 게 있어야 그 온라인의 단점이 좀 상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만약에 3단계까지 갔는데 이걸 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보씩 걷자. 우리가 모여서 각자. 공유는 안 하더라도 각자 뭔가 해보자 해서 10,000보 이상 걸으면은 뭐 껌이라도 껌 D급 기프티콘이라도 그쵸. 뭐 그냥 뭐 커피여도 되고. 네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 물물 교환 그건 온라인으로 어떻게 물물 교환하지? 온라인 마니또 온라인 마니또. 저희 마니또 좋아하거든요. 네 들었어요. 우리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도 뭔가 동기가 부여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냥 비대면 자체는 별로 막 사람들이 그런 부여되는 게 없으니까, 동기 부여되는 게 없으니까. 네. 혹시 꾸미님은 그런 생각해 보시는 비대면 활동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만나서 하고 싶어요. 너무 만나서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사람 얼굴이 표정이 되게 몇몇 초간에 바뀌고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화면을 통해서 송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몇몇 초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화면을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왠지 더 대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저는 같이 있으면서 뭔가 에너지를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청유 행사 끝나고 항상 이렇게 밥은 밥이고 술을 먹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그리워요. 같이 모여서 뭐 하고 끝나고 술자리 하고. 진짜 맞아.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있었던 맞아요. 게 그게 되게 이제 나 정말 영영 계속 이렇게 해서 그게 정말 그리운 걸로 끝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떡하지?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노가리에서 매번 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꾸미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민주님께 청년 유니온이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대답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촉촉하게 하시기도 하고. 촉촉하게. 네. 네. 뭐였죠? 최근에 진짜 좋은 거 들었는데. 음. 그 경남편을 들어보시면 네. 그 지난번 팟캐스트였는데요. 경남편에서 강지훈 위원장님이 해주셨던 대답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나 들었는데. 좋았던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좋았던 그 기분만 기억하네요. 이 질문은 써오지 않았구나.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해요? 뭐. 받아들여야죠. 네. 성찰하고, 반성하고, 108배 한 번 하고.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민주님께 청년 유니온이란? 고마운 것? 오! 어떤 의미일까요? 손이 오징어. 쪼글쪼글. 일단 다 같이 존중하면서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제가 이렇게 어떤 걸 나서서 하는 게 아닌 편인데, 그러지 않는 편인데, 같이 해보자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전 그게 굉장히 고마웠어요. 뭔가 저희가 그 말에 힘을 되게 얻네요. 저희 말할 때마다 되게 걱정하거든요. 너무 질척돼서 어떡하지? 엄청 힘을 얻는 말인 것 같아요. 전 질척 좋아합니다. 네, 제가 또 한 질척 하셨어. 뒤졌다 말. 앞으로 아주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질척. 조간우의 늪 부르고 가도 되나요? 가려진 것. 네, 그러면 민주님 오늘 이제 노가리
2회차를 같이 녹음해 주셨는데요. 네. 출연해 주신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비대면 시대라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청육분들도 잘 못 만났는데 약간 소통해서 마음이 약간 뻥 뚫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와. 덕질 얘기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네. 2주간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민주님, 그리고 보조 MC로 함께해주신 채연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조합원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늘 청년 유니온 활동에 목소리 내어주시고 함께 행동해주시는 민주님과 대화하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민주님이 재미있어하는 활동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만큼 민주님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